안녕하십니까. 가자문화센터 어르신 여러분,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황희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이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있고요. 거기서 진료센터장, 건강관리센터장, 가정의학과 과장을 맡고 있는 황희진입니다. 고혈압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앓고들 계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추정되는 유형들, 병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분이 1,100만 명, 그 중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890만 명, 210만 명은 의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210만 명이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은 또 890만 명에서 또 줄어들어서 570만 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또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한 60만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 510만 명밖에 없다. 결국은 1,100만 명의 추정 유병자 중에 한 절반 정도만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절이 안 되든지 치료를 계속 안 하든지 아예 의료를 이용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큰 손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진단 기준은 혈압계들 다들 써보셨겠지만 혈압은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위의 혈압, 아래 혈압이라고 얘기하고, 전문 용어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던지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풀어드린 게, 아마 고혈압에 대한 강의는 정말로도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딱 풀어드리는 게 아마 우리나라에 사실 좀 유언비어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거를 바로잡아드리는 게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 생긴 고혈압, 성인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예,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고혈압이 별로 많지 않죠.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많아지기 마련인데, 어렸을 때 생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고혈압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혈압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고혈압 약은 일단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고 일정 부분은 틀린 얘기인데요. 혈압이 처음에 진단받은 분들 중에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인생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 고친다라는 정도로 다른 삶을 살게 되시면은, 그로 인해서 뒤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안 먹게 되신 분들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계속 평생 동안 먹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매일 드시고 계시고요.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안 먹게 되면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상에 큰 손해가 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맞다. 문제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은 고혈압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고혈압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혈압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고혈압에 있어서 수술로 좋아질 수 있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고혈압을 완치까지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은 유전된다. 유전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고혈압약 장기 복용하면 콩팥이 나빠진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게 항상 펄쩍 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분들 정말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고혈압에 대해서 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고 몸에 이익이고 간과 쇠가 콩팥이 녹아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 건지 꼭 좀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콩팥이 약으로 인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방치될 경우에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고혈압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젊었을 때 고혈압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65세 이후부터는 여성 고혈압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자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 어떤 생리 기간 동안에는 혈관이 상당히 건강하게 잘 보호를 받게 되는 건데 폐경 이후에는 남자들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있어서 불리하게 된다는 것은 한번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만 잘 관리해도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별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연관 지으실 필요 없지만 콜레스테롤 앓다 보니까 고혈압이 진단됐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먼저들 진단들이 되십니다. 아무래도 병이 생기는 기간 자체가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들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지는 것처럼들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혈압은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인 사람은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혈관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말랑말랑하게 마련인데 그 사이로 피보다 진한 그러니까 물보다 진한이죠. 물보다 진한 피가 지나가기 때문에 야금야금 상처들이 나고 그로 인해서 딱딱해지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 관리 잘하지 않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 눈에도 혈압이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면 시력을 좀 잃게 되는 경우들이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고혈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얘기가 이겁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왜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뒷목이 아프면 이제 뭐 뒷목이 뻐근한 거 혈압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뒷목 뻐근한 이유 중에는 혈압은 상당히 밑에 부분에 있고요. 대부분 뒷목이 뻐근한 거는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집안 내력이 좀 있다는 얘기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양쪽 부모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자녀의 발병 확률이 80%, 한쪽 부모가 계시는 경우에는 25에서 40% 정도 된다라는 약간의 유전 성향이 있다는 거고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응급실 실려올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내시다가 응급실 실려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헐적으로 가끔씩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뭐 고혈압에 꼭 맞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신장, 뇌, 콩팥, 눈 등의 어떤 합병증 고혈압으로 인한 이 장기의 손상들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디 영향을 주냐면 뇌, 눈, 심장, 콩팥 다 영향을 끼치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딱딱하게 해서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고요. 뇌에 있어서도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 장기 중에 하나가 뇌인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이제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콩팥이라는 것은 우리 혈관들이 다 모여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장기인데 여기에 압력이 많아지게 되면 콩팥이 걸러주는 기능을 잃게 됨으로써 콩팥 기능 저하로 자칫 이제 투석실에 계속 다녀야 되는 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될 때마다 혈압은 좀 자주 재보시고 아무리 바쁘시도 1년에 좀 한두 번씩은 뭐 1,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만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이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요. 혈압을 재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잰 걸 혈압이 높다고 해서 고혈압약 먹으라 그러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혈압을 재는 게 제일 좋냐? 병원에 오기만 하면 또 높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가 어디 들리셔서 혈압을 재봤는데 괜찮은데 왜 병원에서 겁주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의 혈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듣고서 서너 시 중에 어디서 됐는데 괜찮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아침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계에는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하여튼 뭐 저는 빚을 내서라도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꼭 집에다 구비를 해놓으시고 집에서 혈압을 재셔서 그 수치를 가지고 가까운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참 생활에서 다 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싱겁게 먹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겁게 먹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2배가량 소금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체중 유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운동 정기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담배도 끊고 술도 상당히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실 거고요. 지방 섭취 줄이고 야채 섭취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채하고 과일은 다릅니다. 야채 섭취를 많이 하는 거지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혈관들이 긴장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고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상인들과 똑같은 혈압을 유지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높은 분들 내지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약을 안 먹게 된다든지 내지는 약이 2개, 3개로 늘어나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체중을 정상 체중에 가깝게 유지를 하는 거고, 몸집이 이따시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kg 체중을 빼면 저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많은 연구들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건강한 식사, 저염식이, 운동량 증가, 그다음에 절주를 통해서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혈압약을 좀 빨리 늘리거나 혈압약을 먹게 되더라도 좀 늦은 나이에 먹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뭐 얘기 드리려고 2박 3일도 모질라겠지만 여하튼 한 잔만 먹고 파는 모임이 많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은 술 마시는 모임에는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4가지 정리되어 있고 자제해야 될 것 3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거꾸로들 하고 계시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한 가지라도 좀 바꿔보시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는 물리치료실에 그 혈압기가 있어서 네. 어르신들이 자주 와서 혈압을 재시는데요. 네. 보통 제가 봐도 혈압을 처음 쟀을 때와 계속 앉아서 한 3번, 4번 반복해서 혈압을 재고 가세요. 네. 근데 그 3번, 4번이 다 혈압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어르신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처음에 잰 혈압이 맞나요? 마지막에 잰 혈압이 맞나요? 어떤 혈압이 제 진짜 혈압인가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잰 혈압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혈압을 재는 거에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담배 피고 와서 재서는 안 된다. 커피 마시자마자 재서는 안 된다. 뛰고 와서 재서는 안 된다. 힘든 상태로 재서는 안 된다. 안정을 취하고 나서 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재는 게 아마 가장 정상 혈압에 가까워질 거고요. 급하게 재는 혈압은 항상 오류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혈압보다 마지막 혈압을 재시는 게 맞고, 문제는 오후 혈압보다는 오전 혈압, 오전 혈압보다는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에 오셔가지고 재신 혈압만 가지고 나 괜찮네 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는 거는 꼭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혈압 수치가 좋아지면 진료를 보지 않고 임의대로 약을 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좋은 그건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용감한 일이고요. 그걸 하라고 한다, 내지는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